당신은 미쳤어. 진작에 병원에 가게 했어야 했는데. 뭐? 미치게 만든 게 누군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처신만 잘했어도 이런 일 없어. 왜 나를 나쁜 놈을 만드는 거야? 당신은 여기 들어가서 반성해. 70대 부부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밤늦게 들려오는 굉음에 이웃들이 하나둘 잠에서 깼어. 이런 추잡한 여편네. 난 놈 만나고 다니는 걸 누가 모를 줄 알고. 이 문 열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딴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내 나이 70이야. 쾅쾅 문을 두드리는 아내를 외면하며 할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었어. 발뺌에도 소용없어. 누가 신고를 했는지 삐뽀삐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소리를 들으며 김성리 할머니는 문고리를 쥐고 눈물을 흘렸어.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인지 이제는 싸우기도 지쳤다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이 이랬던 것은 아니었어. 김씨 할머니와 남편은 40년 전에 처음 만났어. 동네 사람의 중매로 만나게 되었고 그 시작은 평범했어. 평범한 직장에 다니던 남편은 모난 곳 없이 대체로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딱 하나 특이한 구석이 있었어. 신혼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남편이 유독 시어머니께 차갑게 구는 것이 이상했어. 어머니,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그런데 왜 가시는 건데요? 뭐 좀 사러 가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용돈 안 드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알았다. 약장수를 쫓아다니던 시어머니를 남편은 심하게 나무랐어. 나이든 양반이 그것 외에는 큰 낙이 없을 듯한데도 심하게 다그치는 모습에 안쓰럽게 느껴졌다오. 당신 왜 그렇게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그냥 어머니만 보면 화가 나. 왜? 그러자 남편이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줬어. 남편이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시어머니가 유부남과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었다고 했어. 그때 시아버지가 화병이 나서 쓰러지셨고 시어머니와 바람났던 유부남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시어머니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시아버지는 쓰러지신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셨고 몇 년 뒤 그렇게 누워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김 씨는 남편을 어느 정도 이해했어. 시어머니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나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남편. 그래서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듯했어. 그래도 오래전 일인데 너무 그러지 마.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노력해볼게. 그럴 기회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금세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원망했던 어머니도 아내의 말에 용서해보겠다고 할 정도로 남편은 김 씨에게 참 다정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줄 알았다오. 얼마 안 있어 아이를 낳았고 김 씨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고 남편은 계속 직장을 다녔어.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갈 때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분위기를 봐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벌써 4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 곧 거리에 나앉게 생긴 참이었어. 그럼 어서 빨리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그래야지. 우리 애를 굶길 순 없지. 아무래도 이제는 나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여보. 당신까지 그럴 필요 없어. 돈은 내가 벌어올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집에 있을 순 없잖아. 애도 입학했는데 이제 돈도 많이 들 거 아냐. 그래도
얼마 전에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람한테 연락해봤어. 내가 다시 일할 수 없겠냐고 물어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받아줄 수 있겠다더라.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의 상사와 연락이 다 부탁했던 이야기가 잘 풀려서 안 그래도 다시 일을 하려던 참이었어. 남편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니 자신이라도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야 했어. 그때가 김 씨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 남편은 한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몇 달간 백수 생활을 했어. 여보, 나 다녀올게. 집에 있을 거야? 아니, 나도 나가봐야지.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져 갔고 반면에 김 씨는 바깥 생활을 하니 활력이 생겼어. 오늘도 늦어? 요즘 좀 바쁘네. 그러면 그때 그 동료랑 같이 일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직장 동료와 김 씨와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너무 둘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붙어 다니긴. 일하는 건데. 그때 보니까 당신을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 예전에 자신을 데리러 왔다가 마주친 적이 있었어. 그때 이후로 종종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었다오. 이상하긴. 별 걱정을 다 한다. 무슨 회사가 둘만 일해? 다른 사람들도 있어. 왜 그래 또? 당신이 신경 쓰이게 하잖아. 그냥 돈 벌러 갔다 온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차라리 다른 직장으로 옮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남편의 김 씨도 화가 났어. 지금 당장 어떻게 새로운 일을 구해? 이 나이에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운이 좋았던 건데.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 지금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자 남편이 옆에 있던 서랍장을 발로 걷어찼어. 그러니까 더 수상한 거 알지? 아니, 도대체 항상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나 늦었어. 갔다 올게. 기분이 안 좋아 하루 종일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 진짜 그런 일이나 있었으면 억울하진 않지.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남편은 끊임없이 김 씨를 의심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직장 동료가 말했어. 성래 씨, 오늘 집사람이 데리러 온다는데 가는 길에 내려줄게요. 아니에요. 이 근처라서 금방 걸어가요.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할 텐데 그냥 타고 가세요. 아이, 괜찮은데. 어차피 가는 길인데요, 뭐. 그때 검은 인형이 빠르게 다가오더니 직장 동료를 후려쳤어. 억! 하며 동료가 쓰러졌고 김 씨도 비명을 질렀어. 너 이 자식! 남의 마누라한테 추근대? 그러면서 발길질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 김 씨의 남편이었어.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그러는 당신은 무슨 짓이야? 외간 남자 차 얻어 타려고 해벌쭉해서는. 그러면서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어. 여보! 제발 그만해! 사람 죽겠어! 내가 저기 뒤에서 다 들었어. 건물 기둥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남편이 말했어. 둘이 분위기 좋던데?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던 거야? 역시 내 말이 맞지? 이놈을 내가 요절을 내버릴 거야. 엎어져 있는 동료는 반항도 못하고 있었고 때마침 건물에서 나오던 다른 직원이 남편을 말렸어. 이분 아내가 와서 태워주겠다고 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그렇게 동료는 구급차에 실려갔고 남편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오.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어 철창 신세는 면했지만 김 씨는 직장에서 잘렸고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오랫동안 고생했어.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최소한 무슨 상황인지는 먼저 물어봤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주먹부터 나가? 내가 그때 눈이 뒤집혔어. 그리고 차 좀 얻어 탄다고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눈이 뒤집힐 일이야?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 의심하고 물건도 집어 던지고 폭력적으로 굴었잖아. 오늘도 아무 일 없었대도 회사까지 쫓아와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러자 남편이 김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산산조각 났었던 거. 자꾸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봐.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여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 남편의 말에 김 씨도 다소 누그러진 투로 대답했어.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 절대 그럴 일 없어. 전부 내 오해라는 거 알았어. 당신도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 얘기는 하지 말아줘. 남편을 탓하던 김 씨도 남편의 가정사를 알기에 그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 또 남편 말대로 딸을 두고 성급히 이혼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서글프게 말하는 남편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김 씨와 남편 앞에 닥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 때문에 더 깊게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 없으니 말이요. 저기 사거리에 있는 통닭집 알지? 우리 자주 사 먹는 곳. 그래, 거기. 내가 어제 그 사장님이랑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귀농하겠다네. 그래서 나보고 생각 있냐고 그러길래 내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인수하면 어떨까? 둘 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아이는 커가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그래서 김 씨도 솔깃했어. 잘 되는 집이라 먹고 살만 할 거야.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같이 운영해보자. 그렇게 김 씨와 남편은 함께 통닭집을 하게 되었어.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함께 잠드니 그야말로 둘은 24시간 붙어 살았어. 그러니 이전과 같은 문제가 생길래야 생길 틈도 없었다오. 장사는 잘 되었고 그렇게 몇 년간은 행복한 생활을 했어. 김 씨의 딸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건너편에 치킨집이 생기는 바람에 김 씨가 운영하는 통닭집은 파리만 날리게 되었어. 그래서 김 씨가 45세가 되던 해에 통닭집 문을 닫게 되었어. 김 씨는 근처 마트에 계산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다행히도 부동산을 하는 지인을 따라 일하게 되었다오. 이렇게 들으면 직업만 바뀌었을 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항상 붙어 살던 둘이 떨어지게 되며 비극이 시작되었어. 성례 씨는 좋겠네. 네? 뭐가요? 아직도 신혼 같은가 봐. 옆 계산대의 동료가 김 씨의 뒤를 가리키며 말했어. 뒤를 돌아보자 남편이 보였어. 오늘도 성례 씨 보러 여기 온 거 아니야? 어떻게 매일같이 저래? 진짜 부인을 사랑하나 보다? 마트에 취직한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이 방문했어. 부동산 일이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었어.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얼굴을 보고 돌아갔다오. 지극정성이야. 정말 부럽다. 우리 남편도 저거에 반만 닮았으면 좋겠네. 김 씨는 어색하게 웃었어. 실상은 보여지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오. 퇴근 후 집에 가자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어. 너 계산한다면서 그 새로운 놈이랑 히히덕거리는 거 다 봤다. 둘이 무슨 얘기했어? 이래서 내가 안 갈 수가 없어. 또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당신은 일 안 해? 왜 자꾸 마트에 오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 분명히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왜 또 그러는 거야? 이번에 마트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김 씨와 비슷한 또래였어. 그리고 업무를 알려주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대화를 자주 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어. 왜? 또 이혼하자고 하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당신이 언제든 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 떠난다고 생각을 하냐고. 당신 때문이야. 안 그러던 남편은 김 씨가 마트에 다닌 이후로 늘 불안해했고 술을 마시면 항상 이런 레파토리로 아내를 몰아붙였어. 제발 그만 좀 해. 지친다. 지쳐? 지금 나한테 지친다고 했어? 많지 않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 그러고 나서는 다음날 술이 깨면 사과했어. 미안 여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둘이 너무 친해 보여서. 하나도 안 친해. 일 얘기 말고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야. 알았어. 이제 정말 안 그럴게. 나 오늘 회식 가야 해. 당신 때문에 매번 빠져서 이번에는 정말 참석해야 돼. 거기는 쫓아오고 그러지 마.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알았어. 대신 어디서 하는지만 알려줘. 그래야 안심을 하지. 약속을 단단히 받고 나서 출근한 김 씨는 일을 마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 식사 자리가 파는 분위기라 몇몇은 집으로 돌아갔고 여자 직원 둘이 함께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김 씨와 남자 직원 하나만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갑자기 나타난 남편이 김 씨의 뺨을 내려쳤어. 주변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남편을 말렸어. 뭐? 회식? 내가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남자랑 술 마시면서 회식한다고 뻥을 쳐? 자세히 보았으면 셋만 있던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았을 텐데 눈이 벌게진 남편 눈에는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 너야? 같이 있던 남자 직원을 가리키며 위협했어. 여보! 왜 이래? 회식한다고 했잖아. 뺨을 맞고 충격에 굳어있던 김 씨가 서둘러 남편을 말렸어. 내가 또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이며 컵이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닥으로 떨어졌어. 식당 안이 난리가 났고 얼마 있지 않아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어. 화장실에 갔던 여직원 둘이 돌아오고 식당 주인도 나서서 증언을 해주어 오해임을 알게 되었지만 김 씨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당신한테 손찌검을 하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남편은 또다시 싹싹 빌며 어릴 때 상처가 아직도 남아서 그렇다. 당신이 예전에 이혼하자고 해서 그렇다. 늘상 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미 다쳐버렸어. 그날 김 씨는 다짐했어. 딸만 성인이 되면 꼭 이혼해버리기로 말이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다니던 마트는 그만두고 다른 마트로 옮기게 되었어. 그곳에서는 또 무슨 난리가 날지 몰랐기 때문에 돈만 벌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류도 전혀 하지 않았어. 그렇게 집, 마트, 집,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몇 년간 살았어. 김 씨는 50살이 되었고 딸도 곧 있으면 성인이었어. 한동안은 별 탈 없이 평화로운 듯 보였어. 그런데 김 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 뚜벅뚜벅. 집으로 걸어가는데 조용한 와중에 발소리가 따라왔어. 조금 빨리 걸었더니 발소리도 빨라졌고 느리게 걸으니 발소리도 덩달아 느려졌어.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 김 씨는 그동안에도 종종 이런 느낌을 받곤 했는데 오늘따라 차도 안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유독 소리가 크게 들렸어. 집까지는 10분이나 더 걸어야 했고 골목이 외져서 큰 길로 나가려고 발길을 돌렸어.
그리고는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어.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김 씨의 팔을 잡아챘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여보. 나야, 나. 김 씨의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어.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는 거야? 집에 안 가?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놀랐잖아. 누가 쫓아오는 줄 알고 큰 길로 나가려고 했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자 남편이 같이 가자며 웃고는 김 씨의 어깨를 잡았어. 김 씨는 이때는 미처 몰랐어. 며칠 뒤 김 씨는 오랜만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정엄마를 만나게 됐어. 나 엄마 좀 만나고 올게. 장모님 오신대. 이 근처에 오신 김에 뭐 좀 주고 간다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올게. 당신은 언제 출근하게? 나도 지금 나갈 거야. 김 씨와 남편은 나란히 길을 나섰어. 그리고 갈림길에서 헤어지며 김 씨가 말했어. 서울국밥에서 만나기로 했어. 거기서 밥 먹고 들어갈게. 알았어. 다녀올게. 그렇게 남편은 출근을 했고 김 씨도 10분 정도 걸어서 나가다가 친정엄마에게 드리기로 한 반찬통을 놓고 온 것이 기억났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김 씨는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어. 얼른 돌아가서 가져오면 약속 시간에 늦지는 않을 것이었어. 그렇게 집으로 서둘러 되돌아와서 반찬통을 챙기려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왔어. 여보? 출근 안 하고 왜 다시 왔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 출근하면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하려고? 뭐? 나 따돌리려고 장모님 만나는 척을 한 거지? 누가 오기로 했길래 그렇게 급히 돌아와?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급히 돌아온 건 어떻게 아는 거야? 어떻게 알긴? 뒤에서 다 지켜봤으니까 알지. 요즘 낌새가 이상했어. 지난밤에도 집에 걸어가다가 다른 데로 새려고 했었잖아. 내가 그때 아는 척 안 했으면 어디 가려고 한 거야? 지난밤 발소리에 놀랐던 일을 말하는 듯 했어.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자꾸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그랬고 오늘 일도 무척이나 이상했어. 당신 혹시 그동안 나 미행했어? 캥기는 게 있나 보지? 뜬금없이 장모님이 왔다고 하질 않나. 나 미행했냐고 묻잖아. 그래. 어쩔래? 딱 걸렸다. 이 집에서 잘도 추잡한 짓을 하려고 했겠다. 당신 정말 소름 끼친다. 그동안 그 버릇 고친 줄 알았더니 그냥 날 따라다니면서 늘 지켜보고 있었던 거구나. 미쳤어. 뭐? 미쳐? 네가 날 미치게 하잖아. 또다시 근거 없는 의심으로 김 씨를 탓하는 남편. 진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제 진짜 갈라서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남자가 있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잖아?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한 번이라도 내가 그런 적이 있어?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러자 남편이 김 씨의 뺨을 쳤어. 뭐? 못 살아? 너는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너는 이혼이 그렇게 쉬워? 당신 날 또 때렸어? 너는 도대체 왜 나를 의처증 취급을 해? 네가 빌미를 준 거 아니야. 네가 행동 거지만 잘했어도 내가 의심할 일이 없잖아. 뺨을 감싸고 있는 김 씨를 노려보더니 차마 두 번은 못 때리겠는지 집안 살림을 부수기 시작했어. 남편을 미친놈 취급하는 여편네가 어딨어?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아. 남편 알기를 우습게 보고 딴 남자한테 한눈이나 팔고. 김 씨는 멍하니 정신을 놓고 바라보았어. 자신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 이때 꼭 이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한참을 지나도 딸이 나타나지 않자 집으로 전화를 건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남편이 또다시 싹싹 빌었소. 당신 그거 정말 병이야. 미안해. 병 걸린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고 한 번만 봐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의심하고 때려?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 의심하는 것까지는.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참아도 나를 때리는 남자와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내가 미쳤었어. 애를 봐서라도 마지막 기회를 줘. 제발. 애가 당신 잘못할 때마다 막아주는 방패야? 그러면 내가 무서울 줄 알아? 남편이 울며 말했어.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 의심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히 살게. 정말이야. 여보, 마지막이야. 그 이후로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여러 번 주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어. 김 씨는 70세가 되었어. 그간 김 씨는 한 직장을 2년 이상 다닌 적이 없었고 남편의 의심병 때문에 너 죽네 나 죽네 한 적도 많았어. 이제는 지긋지긋했어. 평소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을 만큼 잘하다가도 한 번 의심이 들면 미치도록 사람을 괴롭혔어. 그것은 아내가 70세가 되어도 여전했어. 이 밤에 나 없는 틈을 타서 어딜 갔다 와? 수진이네 다녀왔어. 딸내 갔다 왔다는 말에 남편이 식탁에 있던 물병을 집어던졌어.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하필 내가 늦게 들어온다고 한 날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었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 문자도 남겼고. 남편의 휴대폰은 배터리가 없는지 꺼져 있었어.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어떤 놈 만나고 왔어? 어떤 놈이라니. 여보, 도대체 내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 다 알고 있어. 이제 내가 나이 들고 힘없다고 딴 놈이랑 살림 차리려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이 들고 힘없으면 나도 똑같아. 제발 그만할 수 없어? 그러자 남편이 더욱 씩씩대며 말했어. 내가 모를 줄 알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평생 나 몰래 뒤로 호박씨 까고 살았잖아. 당신 이래서 술 많이 먹지 말랬잖아. 내가 술 취해서 이러는 것 같아. 끝까지 지 잘못은 인정을 안 하고 내 탓을 해. 남편의 손이 날아왔어. 그동안 종종 있었던 일이었어. 한 번, 두 번 때렸던 남편은 술 마시고 욱하는 날이면 손을 올렸어. 당신은 미쳤어. 진작에 병원에 가게 했어야 했는데 다 내가 미련한 탓이야. 내 팔자야. 뭐? 미치게 만든 게 누군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처신만 잘했어도 이런 일 없어. 왜 나를 나쁜 놈을 만드는 거야? 당신은 여기 들어가서 반성해. 남편이 김 씨를 안방에 가두고 문고리를 고정하여 나올 수 없게 막았어. 이런 추잡한 여편네. 딴 놈 만나고 다니는 걸 누가 모를 줄 알고. 이 문 안 열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딴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내 나이 70이야. 쾅쾅 울면서 문을 두드리는 아내를 외면하며 할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었어. 발뺌에도 소용없어. 누가 신고를 했는지 삐뽀삐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소리를 들으며 김성리 할머니는 문고리를 쥐고 눈물을 흘렸어.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인지 이제는 싸우기도 지쳤다오. 그래.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왜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참을 문을 두드리던 김 씨는 이내 포기했어. 딸도 시집간 지 오래인데 늙어가는 영감이 불쌍해서 끝내 헤어지지 못했어. 그런 자신이 어리석음을 알고 있음에도 같이 산 잘못 아니겠어? 이러던 남편은 분명 내일 아침이 밝으면 잘못했다며 빌 것이요.
그리고 자신은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속아 넘어갈 것이고 말이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오던 일이었어. 딸도 그런 김 씨와 남편을 보며 이혼을 권유했지만 그것을 남편이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었어.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김 씨 할머니는 체념했다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세요? 뭐? 이게 행패를 부리는 거냐? 저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네가 지금 사리분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애 딸린 이혼녀와 결혼한다는데 옳다구나 해. 계속 그러시면 연 끊습니다. 어머니도 저는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여자의 손을 잡고 멀어지는 아들을 보며 올해 80이 된 허성리 할머니는 망연자실하여 서 있었소. 그리곤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는가 생각해 보았어. 허성리 할머니는 40세 나이에 늦둥이를 보았어. 결혼 후 한참을 아이를 못 가져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다가 남편과 결국 포기하고 둘이 잘 살자 결심했을 때 아이가 들어섰다오. 노산이라 임신 중에도 고생을 많이 했고 출산의 과정도 쉽진 않았어. 하지만 충분히 값진 시간들이었어.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말이요. 워낙 힘들게 본 자식인지라 남편과 허씨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어. 정말 아들 하나만을 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남편도 허씨도 워낙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만큼은 꼭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오. 하지만 아들이 중학생이 된 후 얼마 안 되어 허씨는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홀로 키워야만 했어. 눈앞이 깜깜했지만 자신의 뼈와 살을 태워서라도 아들을 제대로 키워내고 싶었어. 없는 형편에 학원이며 과외며 남들이 하는 것은 부족함 없이 해주었어. 허씨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아들에게 쏟아부었어. 그렇게 여자 혼자의 몸으로 밤낮 없이 죽어라 이래서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오. 언니는 좋겠다. 어디 가서 아들이 의사라 그러면 기 좀 피겠어. 뭘 그래. 아들이 의사지 내가 의사니? 칭찬하는 동네 친구 장영님의 말에 허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 무척이나 뿌듯했어. 아들이 이제 34살이랬지? 슬슬 결혼할 때 됐겠다. 소식 없어? 무슨 벌써 결혼이야? 어머머, 34시 일러? 일찍 결혼했으면 애가 벌써 초등학교는 들어갔겠네. 이제 인생 시작인데 결혼 서두를 거 뭐 있겠어. 하긴, 결혼 일찍 해봤자 좋을 것도 없다. 우리 딸 보면 그런 거 같아. 딸이 왜? 이혼한다고 난리야. 이혼? 갑자기 왜? 죽고 못 살더니. 장 씨의 딸은 2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골치 썩는 모습을 옆에서 전부 지켜보았어. 장 씨가 결국 딸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시킨 것이 벌써 10년이었어. 한 10년 살아보니까 아니다 싶은가 보지. 성격 차이? 뭐 그렇다는데 성격이 서로 딱 맞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다 참고 사는 거지. 툭하면 이혼한다 그러는데 아주 질렸어. 진저리 치는 친구를 보며 허씨가 말했어. 그래도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딸하고 얘기 좀 잘해봐. 그리고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라더라. 시대가 바뀌었잖아.
우리 때랑 달라. 그건 알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혼녀 딱지 붙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살라 했지. 그래도 딸 행복이 먼저 아니겠어?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조언을 했는지 얼마 안 있어 깨닫게 되었어. 어머니, 저 혜영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 혜영이는 아들의 중학교 동창으로 오랜 연인 사이임을 알고 있었다오. 허씨도 잘 알고 있는 아이였고 그녀의 어머니와도 꽤 오래 알고 지냈어.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장 씨가 꺼낸 결혼 얘기에도 아직 이르다 대답한 것이었어. 혜영이랑 결혼을 한다고? 워낙 어릴 때부터 본지라 귀엽게는 보았지만 그건 아들의 친구였을 때 이야기였어. 그런 아이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엎어보고 뒤집어 보니 썩 좋은 상대는 아니었다오. 뭐가 마음에 안 차세요? 마음에 안 차는 점은 많았어. 여자 나이 34살이라는 것도 적지 않아 보였고 죽집을 하는 엄마를 따라 식당 일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어. 아들의 결혼 상대로서는 기울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어. 그리고 같은 동네에 20년 넘게 살다 보면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된다오. 그 집의 빚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오. 조금 이르지 않나 싶다. 의사 인생 지금부터 시작 아니니? 요즘에 34세 결혼하는 남자가 어딨니? 그래도 혜영이랑 오래 만났잖아요. 어차피 할 결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들이 굳게 마음을 먹은 듯하니 허씨는 초조해졌어. 엄마는 그건 반대다. 좀 더 있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아.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혜영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아들에게는 두루뭉술하게 너무 이르다 말했지만 아들의 말이 허씨의 심정을 대변했어. 더 좋은 혼처였다면 결코 이렇게 반대하진 않았을 것임을 허씨도 알았어. 그럼 솔직히 말하마. 네가 공부만 하면서 살았고 어릴 때부터 혜영이만 만나서 주변을 살펴볼 생각도 못했지 않냐.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더 좋은 인연이 있을지 누가 아니? 좋은 인연이라는 게 돈, 집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도면 더 좋은 조건에 결혼할 수 있지 않니? 그럼 어머니는 결혼하는데 제 행복보다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였어. 하지만 허씨 또한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는 소리다. 네가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렇다고 혜영이랑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있다가 결정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야.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그래도 혜영이와 결혼하고 싶다면 그때 해. 그게 헤어지라는 말로 들리네요. 아들은 어머니와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 얼마 뒤 혜영이 집으로 찾아왔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았어. 어릴 적 예뻐하던 아이에게 불편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오래지 않아 둘이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은 혜영의 엄마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오. 전화로 혜영이 많이 힘들어했다는 말과 함께 당신 눈에서도 피눈물 날 것이라는 원망을 내뱉고 끊었어. 아들은 한동안 침울해했고 허씨와는 말을 하지 않았어. 자신이 억지로 갈라놓은 모양새가 되자 허씨도 찜찜한 기분이었다오. 하지만 한편으론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쁜 일은 아닐 거라고 믿었어. 때가 되면 어릴 적 인연은 금방 잊혀질 것이기에 훗날 되돌아보면 분명히 잘한 결정이었음을 깨닫고 허씨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오. 그리고 허씨의 생각대로 아들은 금방 과거를 털어버렸고 종종 연애도 하는 듯 보였어.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허씨는 80살이 되었고 아들도 40이 되었어.
아들은 마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결혼 상대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 선 이야기를 꺼내면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는 아들의 허씨는 답답해졌어. 언니, 내가 중매 좀 살까 하는데 아는 사람 조카인데 학교 선생님이고 부모님도 법조인들이고 집안도 아주 빵빵해. 내가 딱 언니가 떠오르더라니까? 그래, 아가씨가 몇 살이라든? 나이는 30인데 10살 차이 나도 뭐. 아들 직업이 의사인데 그 정도는 차이도 아니지. 그리고 그쪽에서 의사 사위에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 이제 장가 가야지. 40줄 넘기기 전에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 자신의 나이도 벌써 80이었어. 이러다 손주도 못 보고 눈을 감을까 무서웠어. 그러던 차에 좋은 선자리가 들어온 것이었어.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부모님이 법조인이라니 의사라는 직업과 격이 맞을 듯했어. 그래서 그날 밤 아들을 불러다 이야기했어. 너 선 한번 볼래? 아주 참한 아가씨가 있어서 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어.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긴 없었잖니? 왜 말을 안 했어? 언제부터 만났는데? 어떤 여자야? 2년 됐어요. 만난 지 2년이나 됐다는데 허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왜 소개시켜주지 않고선 이제 너도 결혼할 때 됐잖아. 안 그래도 결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직접 만나보세요.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설렘 반 두려운 반이었어. 드디어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인지 말을 안 해주기에 누굴 데려올지 두렵기도 했어. 한 번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적이 있었기에 허씨도 조심스러웠어. 하지만 아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으니 어지간하면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것 아니겠어? 약속 날이 되자 허씨는 집도 대청소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꽃단장을 했어.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 괜찮은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었어. 어서 와요. 아들을 따라 들어오는 여자에게 허씨가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개 숙여 차분하게 인사하는 여자가 허리를 펴자 허씨의 인상이 굳었어. 참한 아가씨를 상상했던 허씨의 바람과는 조금 달랐다오. 나이가 좀 있어 보였는데 40인 아들과 나란히 있는데도 누가 보아도 여자 쪽이 더 나이 들어 보였어. 그렇게 생긴 사람도 있지. 하며 애써 웃었어. 여자가 내미는 선물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 그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여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 올해 45이에요. 허씨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다오. 어쩐지 곱게 화장을 했는데도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으니 자신의 눈이 정확했어. 45이요? 허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여자가 민망해했어. 요즘엔 여자가 연상인 경우도 많다지만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 아니겠어? 30살 남자와 35살 여자는 괜찮아 보이지만 40살 남자와 45살 여자는 허씨에겐 조금 다르게 보였어. 여자는 이제 곧 50살이지 않소.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그런 일은 요원해 보였어. 허씨는 표정 관리를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써야 했다오. 그래요. 하는 일은요?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던 학교 선생님이 스쳐 지나갔어. 대학은 나왔고요. 어머니,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대학이 뭐가?
허씨도 자신이 초면에 무례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마음이 다급해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 저 대학은 안 나왔어요. 마음속에서 끙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 분위기가 침체되는 듯 하자 허씨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 내 정신 좀 봐. 이름이 뭐예요? 김지혜입니다. 그래요, 지혜씨. 많이 들어요. 하지만 허씨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 여자가 집에 돌아가고 아들도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 허씨도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못마땅한 것이 표시가 났던 것 같았어. 어떤 것 같으세요? 뭐가 말이야? 지혜 씨 말이에요. 참하긴 한 것 같더라. 허씨는 아들의 기분을 살피며 말을 아꼈어. 이미 한 차례 결혼을 반대한 적이 있기에 덮어놓고 안 된다 할 수가 없었어. 아들의 나이도 있고 말이요. 몇 번 더 만나보시면 어머니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허씨는 선 이야기가 턱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도 했어. 어차피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니 직업이 무엇이 대수일까. 하지만 장 씨가 중매서기로 한 학교 선생님 정도면 집안 살림하면서 아이들도 잘 가르칠 것이기에 쏙 마음에 들어했던 걸 떠올린다면 아들이 소개시켜준 여자의 직업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리고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말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다잡았어. 며칠 뒤에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갔다가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볼까 했지만 바쁜 아들의 얼굴은 못 보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려는데 병원 앞에서 웬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었어. 여자의 얼굴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는데 얼마 전 아들이 데리고 온 결혼 상대 같은 것 아니겠어? 설마 했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어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해 한 발 한 발 다가갔어. 저도 모르게 코앞까지 갔는지 여자가 허씨를 알아보고 인사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지혜씨였구나. 허씨도 얼떨결에 마주 인사했어. 눈은 자동으로 옆에 있는 남자에게 굴러갔어. 젊은 남자는 자신을 쳐다보는 허씨를 보며 어리둥절해했고 여자는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어. 그러자 허씨는 이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놔두고 젊은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 괘씸한 마음에 화가 나 눈썹이 이마 끝에 닿을 듯 치켜 올라갔어.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여는데 그보다 먼저 젊은 남자가 말을 했어. 엄마, 누구셔? 허씨의 입이 벌어진 채로 다물어질 줄 몰랐어.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집에 가 있어. 여자가 젊은 남자를,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집에 보내는 사이에도 허씨는 허수아비처럼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어. 드릴 말씀이 있어요. 허씨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오. 여자는 허씨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충격의 연속이었어. 아까 보았던 젊은 남자는 여자의 친아들로 올해 20살이 되었다고 했어. 20대에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아이를 혼자 키웠다는 말을 듣자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 이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어지러워 분간이 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성인이 된 아들이 있는 여자를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다는 말이잖아요. 죄송해요. 이 사실을 내 아들도 알고 있어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혼한다고 하던가요? 여자는 송구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저희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허,
사랑? 참. 허씨는 속으로 생각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좋은 소리는 안 나갈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건 지혜 씨가 이해해요. 아들이 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남편 잃고 정말 힘들게 내 인생과 바꿔서 키운 아들인데 이런 사람과 결혼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럼요. 이해해요. 눈물을 흘리는 여자를 보며 허씨는 동정했지만 거기까지였어. 나는 솔직히 이 결혼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자의 울음소리가 커졌고 허씨도 울고 싶었어. 무슨 이유로 이혼하고 애를 혼자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씨도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힘든 그 심정을 이해했어.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었어. 딱하다고 내 아들의 인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네요. 앞으로는 볼 일 없었으면 해요. 여자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허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100번 양보해서 그녀의 직업과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하지만 20살짜리 아들이 있는 건 다른 문제였어. 그것까지는 도저히 감싸 안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저녁 늦게 퇴근한 아들이 허씨에게 말했어. 어머니, 지혜 씨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아들. 별말 안 했다. 너는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와서 제일 중요한 걸 말 안 했더라.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천천히 말할 문제가 아니지 않니? 그걸 가장 먼저 얘기했어야지. 그랬으면 무작정 반대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허씨가 가슴을 쳤어.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떤 부모가 아들이 5살이나 많은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한다는데 좋다 그러냐. 그것도 의사가.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어. 그놈의 의사는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해요? 너를 내가 어떻게 의사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어머니가 제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공부시켜주신 건 살면서 갚을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허씨는 결코 아들이 의사를 만들어준 은혜를 갚길 원하는 게 아니었어. 심장을 꺼내서 보일 수 있다면 아들 앞에서 까발려보고 싶었어. 아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네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러는 거야. 왜 애미 맘을 몰라주니? 어머니, 저는 지혜 씨랑 결혼하는 게 행복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야. 지금은 그 사람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소리세요? 혜영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해서 결국 헤어지게 만드셨죠. 이번에는 절대 어머니 뜻대로 못해요.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아니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저 의사 만드느라 힘들었으니 그 보상을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서로 핥히고 찌르고 입을 떠난 보이지 않는 칼이 서로를 찔렀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말씨름이 제자리만 돌고 돌았어. 난 너 하나만을 보고 살았다. 너에게만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좋은 며느리 봐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저 너만 잘 살면 되는데 왜 내 맘을 몰라주니? 지혜 씨와 결혼 반대하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머니 혼자 사세요.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뭐 나랑 연이라도 끊자는 거냐? 필요하다면, 연을 끊어야 한다면 끊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곤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어. 미처 붙잡을 틈도 없었어. 쾅하고 문 닫히는 소리에
허씨의 심장도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어. 다른 아들 같았으면 진작에 독립했겠지만 늙은 엄마 혼자 두는 게 불안하다며 나이 40이 될 때까지 같이 산 효자였어. 그런 아들이 여자 때문에 연을 끊자며 집을 나가버린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전화도 차단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굴렀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들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어. 어머니,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함께 봐도 좋겠다 싶을 때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싫다고 하시면 아들은 없는 걸로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제가 행복한 선택을 할 테니 어머니도 이제 저 말고 어머니 행복을 찾으세요. 저는 제 결정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다급히 전화를 눌렀지만 받지 않았고 답장을 보내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어. 40년간 품에 넣고 살았던 아들이 완전히 타인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어.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 이렇게 있다가는 영영 아들을 잃을 것만 같았어. 그래서 허씨는 병원으로 향했어. 여기 혹시 김지혜 씨라고 근무하고 있나요? 원무과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물었어. 네. 지금 점심 먹으러 갔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알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허씨는 병원 밖을 나와 입구가 잘 보이는 벤치에 앉아 여자를 기다렸어. 10분쯤 기다렸을까.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들어가려는 여자를 발견하고 허씨가 붙잡았어.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어머니, 여자가 놀라서 허씨를 쳐다보다가 동료들을 보내고 허씨를 따라왔어. 둘은 병원 뒤 한적한 벤치에 앉았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쪽이랑 안 헤어지겠다고. 네, 알고 있어요. 혹시 지금 같이 있어요? 여자에게 묻는 허씨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어. 여자는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 네, 같이 살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반대하면 나랑 영 끊겠답니다. 이대로 결혼할 거래요. 그쪽도 같은 생각인가요?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는 날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때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아들 인생은 생각 안 해요? 왜 내 아들이 흠 있는 여자랑 결혼해야 하는데요? 흠이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거렸고 허씨도 내심 뜨끔하긴 했지만 사과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 도저히 말이 곱게 나오질 않네요. 흠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20살짜리 시커먼 아들이 있는 이혼녀가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려서 애아빠와 사랑해서 결혼했고 제 잘못이 아닌 문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도 아들 키우면서 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안 하면서 살았어요. 아드님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흠 있다는 얘기는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나도 다른 사람 얘기면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잖아요. 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래요. 지혜 씨도 아들이 있잖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눈을 질끈 감았어. 허씨는 장담하건대 여자가 절대 자신과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내 아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기만 하라는 말인가요? 죄송해요. 잘 살아볼게요. 애가 어린 것도 아니고 20살이에요. 그러는 지혜 씨 아들은 40살 새아빠를 인정하겠대요. 그동안 종종 만났어요. 저희 아들은 좋대요. 그럼 전 남편은요? 애 아빠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전 남편이랑 아들은 가끔 만나요. 새아빠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더더욱 안 되겠네요. 전 남편이랑 여태 왕래까지 한다는데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야. 이 결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허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아들이 나타났소. 헐레벌떡 뛰어온 모양새가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어. 어머니,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행패를 부리세요? 또다시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졌어. 행패? 내가 지금 행패 부리고 있는 거니? 그럼 행패가 아니면 뭔데요? 자꾸 저 없는 곳에서 이 사람한테 헤어지라고 하시잖아요. 결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가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 살아보면 사람이 다 똑같다.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겠지만 결혼 생활이란 게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 말대로 사람이 다 똑같다면 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자식을 안 낳아봐서 그래. 아니, 지금 저 여자한테 물어봐라. 자기 아들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시킬 수 있는지.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하지 마세요. 허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문도 막혔어.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너를 그 고생해서 키운 줄 아니? 너를 이 꼴을 보려고 의사를 만든 줄 알아? 그럼 제가 의사를 때려치면 되겠어요? 너 애미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야 하겠어? 여자 때문에?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나이가 40이에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애미가 돼서 어떻게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더 이상은 할 말 없어요. 어머니도 이제 아들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아들은 여자의 손을 붙잡고 병원으로 들어가 버렸어. 차마 아들 직장 안까지 쫓아가서 소리치지 못했어. 덩그러니 남은 허씨는 허탈했어. 이렇게 서 있으니 자신이 드라마 속 악역이 된 것만 같았어. 이럴 거면 차라리 그때 혜영이와 결혼시키는 것이 나았을 것이요. 하지만 그때 허씨가 반대를 했던 것도 다 아들을 위한 마음뿐이었어.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허씨도 잘 알고 있지만 아들이 그 마음까지 이해해 주길 바랐어. 80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소?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고 사랑은 찰나이며 결혼은 그와는 동떨어진 현실이요. 그러니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 평탄한 삶을 살길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소? 그저 그런 마음뿐이었어.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돌아와 허씨를 찌를 줄은 몰랐어.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때마침 허씨의 전화벨이 울렸어. 아들이 전화를 걸었을까 싶어 얼른 휴대폰을 꺼내 보았는데 허씨의 동네 친구 장씨였어. 끊기지 않는 벨소리에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야말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말이 아니네. 아니, 무슨 일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딸 있잖아. 이번에 결국 이혼 절차 밟기로 했어. 뭐, 어쩌다. 허씨가 놀라 대꾸했어. 이혼한다 하더니 결국엔 그렇게 된 모양이었어. 어쩌다는
사실 지난번에 언니가 그랬잖아. 이혼이 요즘은 흠도 아니라고. 딸 행복이 먼저지 않냐고. 내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남들 눈 무서워서 딸의 불행을 보는 내가 너무 나쁜 엄마 같아서 이번에 또 이혼한다길래 진지하게 얘기해봤어. 허 씨는 대꾸를 하지 못했어. 언니 덕분에 결심이 섰어? 이혼한다고 뭐 우리 딸 인생이 끝나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아무튼 고맙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지. 고맙긴. 전화를 끊고서도 허 씨는 심란한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어. 허 씨도 다른 사람 일이었다면 달랐을 것이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라. 이혼이 흠도 아닌데. 결혼하면 어떠냐?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어떻게 내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래. 바른 소리만 할 수가 있겠소. 부모인 이상 당연히 법조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학교 선생님이 아들의 배우자가 되길 원하지 않겠소? 누군가는 이런 허 씨를 이기적이고 못됐다고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허 씨는 아들이 애딸린 이혼녀와 결혼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할 것 같았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이런 자신이 나쁜 부모인가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어. 그리고 오래전 혜영의 엄마로부터 당신 눈에선 피눈물 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일이 떠올랐다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소? 엄마, 상황이 좀 나아지면, 생활이 좀 피면, 그때 데리러 올게요. 정우도 좀 괜찮아지면 꼭 올 테니까, 여기 조금만 계세요. 말 안 해도 다 안다. 아들의 손을 토닥거리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 내 걱정 일랑 말고 정우 잘 챙기거라. 아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두고 오며 눈물로 얼룩진 발걸음을 옮겼어. 한기임 할머니는 올해 80세가 되었어. 이처럼 아들과 헤어진 이야기를 하자면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오. 한 씨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 그리고는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오. 사랑하는 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올랐을 때 그 꿈은 처참하게 무너졌어. 여보, 이럴 순 없어요. 꿈이라고 해줘요. 차라리 우리도 데려가요. 크게 부른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한 씨는 울었어. 뺑소니 차량에 치인 남편은 임신한 한 씨를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떴어. 기댈 친정도 없었던 한 씨는 좌절했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하여 아들을 키웠어.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시절이었어. 그러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먹고 싶은 거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고 남들처럼 풍족하게 키우지 못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고 어릴 땐 돈이 없어 급식비를 못 냈을 때도 굶으면 굶었지 엄마에게 돈 달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던 아이였어.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 스스로 돈을 벌겠다며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 세월이 흘러 아들이 33살이 되고 한 씨가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은 다니던 공장의 경리와 결혼을 했어. 부모님은? 두 분 다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 고생이 많았겠네. 친정이 없는 건 한 씨와 같았어. 그래서 며느리의 친정이 되어주자 마음을 먹었다오.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 그렇게 한씨의 가족은 둘에서 셋이 되었어. 그리고 몇 년 뒤 셋은 넷이 되었다오. 생선 구웠다. 얼른 나와서 먹어라. 어머니, 저 속이 메스꺼워서 못 먹겠어요. 요즘 자꾸 그러는데 병원은 가봤어? 너 혹시 한씨의 얼굴이 점점 기쁨으로 물들어갔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아들도 이내 눈을 크게 떴어. 한씨의 며느리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 어머니, 할머니 되셨네요. 뭐야? 이게 웬일이냐? 잘했다. 잘했어. 감사해요. 어머니, 내가 고맙다. 정말 장하다. 집안의 경사에 한씨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 한씨의 인생도 아들의 인생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 남편이 죽고 혼자서 지탱해야 했던 가족이었는데 벌써 아들이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집안의 가장이 되었어. 이전처럼 생활도 어렵지 않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불행은 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곤 하지 않소? 한씨의 손자가 태어나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대요. 어떡해요, 어머니. 임신 중엔 몰랐지만 태어나 보니 손자 정우는 장애가 있었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심장 수술을 2번 했고 3살이 되자 정우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이고, 딱한 것. 한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 하지만 한씨의 아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한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의사가 우리 정우 앞으로 평범하게 살기는 힘들 거래요. 치료는? 치료하면 되지 않니? 치료를 해도 지적 장애는 고쳐질 수가 없다나 봐요. 타고나길 약하게 태어난 아이이고 큰 수술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다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우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했어. 며느리가 24시간 옆에 붙어 아이를 돌보았어. 그리고 아들과 한씨는 무척 바빠졌다오. 그동안 들어간 수술비와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을 병원을 다녀야 하는 아이를 위해 큰 돈이 필요했어. 하지만 몸이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한씨의 가족은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갔어. 쌀 좀 사오라고 했잖아.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 사왔어. 야근하느라 그럼 밥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밥 한 끼 못할 정도로 쌀이 떨어질 때까지 뭐 했는데 그래? 내가 집에서 놀아? 나도 정우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나 오늘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 그만하자. 뭘 그만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아들 부부가 싸우는 소리에 한씨는 정우를 방에 두고 나가보았어. 요즘 들어 다툼이 잦아졌어. 서로 지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다 보니 예민하게 말이 나가곤 했어. 그만들 해라. 퇴근하는 길에 내가 사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얼른 사오마. 한씨가 말리자 아들 부부는 입을 다물었어. 하지만 냉한 분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오. 한씨가 슈퍼에 가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는데 정우가 있는 방에서 쿵하고 큰 소리가 났어.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한씨와 아들, 며느리는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혼자 있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찧었는지 관자놀이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어. 정우야. 한씨가 손자를 안아 올렸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정우야, 괜찮냐?
괜찮아요. 엄마, 조금 찢어진 거예요. 이리 주세요. 약 바르면 돼요. 아들이 정우를 안아갔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지친 듯 바라만 보고 있었어. 당신 뭐해? 약상자 가지고 와봐. 어머니, 애를 방에 혼자 두시면 어떡해요? 책망하는 며느리의 말에 한씨는 몸둘 바를 몰랐어. 미안하다, 애미야.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그게 왜 엄마 탓이야? 애는 당신이 잘 봤어야지. 아들이 끼어들자 한씨가 말렸어. 아니다. 내 탓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 이것 봐. 또 나만 나쁜 사람이지. 그럼 차라리 당신이 집에서 애 봐.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돈 벌어오는 게 장난이야? 당신 눈엔 내가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적어도 집구석에서 모자란 애만 붙잡고 감옥 생활하진 않을 거 아냐? 애 듣는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미쳤어? 그래! 이러다간 내가 미쳐버리겠어.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아이 앞에서 아들 부부는 다시 언성을 높였어. 한씨는 아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와 상처에 약을 발랐어. 그리곤 어린 손자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애들은 다 듣는다. 한씨는 한숨을 쉬었어.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던 한씨의 집이 어느새부턴가 날카로운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일을 마치고 오후에 퇴근한 한씨는 난장판이 된 집을 발견했어. 거실에는 치우지 않은 밥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변엔 정우의 장난감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어. 그리고 서랍이란 서랍은 죄다 열려 있었어. 어휴, 오늘도 정우 때문에 애미가 힘들었구나.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도 며느리는 나와보지 않았어. 애미야, 자냐? 한씨가 안방 문을 열었어. 애미야. 방 안에서 대답은 없었고 이불 위에서 곤히 자고 있는 정우가 보였어. 아이고, 우리 정우 예쁘게도 자네. 한씨는 방문을 닫고 며느리를 찾았어. 아무래도 집에는 없는 모양이었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 지금 거신 전화는 결번이므로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을 통해 나오는 음성에 한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나? 그럴 리는 없었어. 저장되어 있던 단축번호 2번을 꾹 눌렀을 뿐이었어. 다시 눌러보았지만 같은 음성만 흘러나왔어. 애만 두고 어딜 간 거야? 이상하다. 한씨는 의아해하면서도 집 청소를 하고 저녁을 차렸어. 8시가 되자 아들이 퇴근했어. 왔니? 네. 정우는요? 오후에 자다가 깨서 거실에서 놀고 있다. 그나저나 정우 엄마는 어디 갔니? 정우 엄마요? 집에 없어요? 그러자 한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오후 3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며느리. 아들도 전화를 걸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 언제부터 안 보였어요? 3시에 퇴근해보니 정우만 자고 있고 애미는 없었다. 웬 서랍들도 죄다 열려 있어서. 그러자 한씨도 아들도 어떤 직감이 들지 않겠어? 가져갈 폐물도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서랍을 뒤져보았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어. 애미가 그럴 리가 없잖니. 다시 한번 전화해봐라. 없는 번호래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바꾸러 간 거 아닐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럴 리가 없음을 한씨는 알고 있었어. 아픈 아이만 집에 남겨두고 5시간 넘게 연락이 두절될 일은 없을 것 아니겠어.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종 신고도 하자 며느리와 연락이 닿았소. 애미가 뭐라 그러든? 이제 정우 엄마 찾지 마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야? 잠시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네가 이해해라. 몇 년 동안 정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냐? 엄마도 이제 단념하세요. 돌아올 사람이면 그렇게 애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돌아온다고 해도 그런 사람한테 정우 못 맡겨요. 단호하게 말하는 아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간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를 애타게 찾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먹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요. 그래도 이렇게 이혼해버리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집 지긋지긋하다고 떠난 사람이에요. 이제 없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정우는 어떡하니? 제가 일을 늘릴게요. 엄마는 일 그만하고 정우 좀 봐주세요. 그렇게 내쉬던 한씨 가족은 다시 셋이 되었다오. 한 사람의 빈자리는 무척이나 컸소. 한씨가 벌던 목까지 벌기 위해 아들은 밤낮 없이 일만 해야 했고, 한씨도 하루 종일 아이를 쫓아다니며 돌보느라 지친 하루하루를 보냈소. 10살이 된 손자는 한씨의 힘으로 더 이상 들어올릴 수 없는 덩치가 되고 있었지만 그 속은 아직도 3살배기였소. 아이고, 정우야. 그건 위험해. 만지면 안 된다. 키가 크니 이곳저곳 안 닿던 곳에 손이 닿게 되자 이리저리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오. 할미, 그래. 할미? 왜? 배고파? 밥 줄까? 그래도 한씨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손자였소. 몸은 지쳤어도 정우를 보면 그런 괴로움이 잠시나마 씻겨나가는 듯 했소.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도 한씨가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됐다오. 어느 날 깊은 새벽, 목이 말라 깨어난 한씨는 부엌에 들렀다가 아들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옮겼소. 정우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잠든 정우 옆에 무릎 꿇고 엎드려 아들이 숨죽여 울고 있었어. 엎드린 두 팔의 얼굴을 푹 묻은 채로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어깨가 들썩들썩하며 떨렸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모습을 보는 한씨의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어. 아들은 아직 젊은 나이에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었어. 내가 박복해서 내 아들 인생에도 비바람이 부는구나. 한씨는 조용히 뒤돌아서며 생각했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내 아들이 더 행복했을까? 좀 더 좋은 집에서 구김없이 자랐다면 지금쯤 안정된 가정을 꾸려 웃음 짓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들을 위하는 방법은 자신이 좀 더 정우를 잘 키워내는 것뿐이었어. 그렇게 한씨는 80세가 되었어. 그 사이에 정우는 한 차례 더 심장 수술을 받았고, 한씨도 나이 들어 13살이 된 큰 손자를 돌보기에 힘이 붙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각종 특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빚은 늘어갔어. 정우 아빠야, 이거 고지서 월말까지는 꼭 내야 한다 그러더라. 아, 까먹고 있었어요. 내일 입금할게요. 겹겹이 쌓여있는 고지서를 보며 아들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 나도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정우는요? 그러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 이제 나이가 있으니 일하기도 힘들겠지만 정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너 힘들어서 어쩌냐? 괜찮아요. 아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나눠지고 싶었어.
하지만 애비야, 밥 먹어라. 모처럼 아들이 쉬는 날 한씨가 아침밥을 차렸소. 정우는요? 아까 일찍 일어나서 밥 먼저 먹었어. 아들이 식탁에 앉고 뒤이어 한씨도 맞은편에 앉았소. 그런데 정우 밥은 왜 또 차리셨어요? 또 배고프대요? 아들이 자신의 옆자리에 놓인 밥과 수저를 보고 말했어. 아니, 정우는 아까 엄청 먹었다. 그건 정우 엄마 거지. 정우 엄마요. 정우 엄마 밥을 왜 차려요? 얘가 싱거운 소리 한다. 정우 엄마는 그런 밥도 안 먹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한씨는 해맑은 표정으로 말했어. 밥 다 차렸는데 정우 엄마는 왜 안 나온다니? 그렇게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다오. 한씨는 치매 진단을 받았어.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은 그날 한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오. 정우의 밥을 2번 차린 일,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은 일, 집 비밀번호를 까먹은 일,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 나이 들어 깜빡한 해프닝으로만 여겼던 모든 일들이 치매라는 이름을 붙이자 전부 이해가 되었어. 이를 어쩜 좋니? 절망하는 한씨를 보며 아들도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 괜찮을 거예요. 엄마, 치료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엄마? 아들이 다급히 파출소로 뛰어들어왔어. 일을 하다 왔는지 작업복을 입은 상태였어. 한규임 씨 보좌 되시나요? 순경이 말했어. 아드님이죠? 길에서 헤매시는 걸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 주셨어요. 오른쪽 발엔 아들의 슬리퍼, 왼쪽 발엔 자신의 고무 슬리퍼를 신은 한씨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 집을 못 찾으셨어요. 한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 엄마? 왜 나와 계신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는지 한씨는 흐느끼며 말했어. 미안하다. 슈퍼에 가려고 정우랑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지. 애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아들이 한씨에게 소리쳤어. 진정하세요. 순경이 아들을 말렸어. 그렇게 한씨와 아들, 손자 세 식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다행히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지만 한씨도 아들도 눈앞이 깜깜했어. 애비야, 미안하다. 한씨는 앞으로의 날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80세가 되면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는데 하필이면 가장 아픈 곳이 머리라니. 자신이 아픈 건 괜찮지만 그러면 아들이 앞으로 큰 짐을 짊어져야 했어. 또 손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될 미래가 두려웠어. 엄마, 놀라셨을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괴로운 낯으로 아들이 말했어. 한씨는 그 뒤로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청소하던 한씨는 휴지통에 구겨져 있는 종이를 발견했어. 휴지통을 비우려다 종이 안쪽이 들춰지는 바람에 홀린 듯 펴보게 되었어. 아들이 휘갈겨 놓은 글이 보였어. 숨만 쉰다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다. 차라리 정우와 엄마를 데리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끝내버리면 편해질까? 짧게 적혀 있는 글 몇 자가 한씨의 가슴을 후벼 팠어. 보이지 않는 피가 흐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씨는 울었어. 자신은 정신줄을 놔버리면 이러한 괴로움을 모르고 살겠지만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은? 아들의 남은 인생은 어찌 해야 할까?
혹시나 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두렵기도 했어. 하지만 과연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면서도 어린 손자가 안타까웠어. 이대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 그런데 며칠 뒤 그 해결책을 아들이 알려주었어. 고민에 빠진 한씨에게 아들이 마주보며 말했어. 엄마, 내가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한씨는 눈을 감았어. 며칠 전에 아들이 적은 글이 생각이 났어. 정우와 자신을 데리고 죽고 싶다던 아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선 다른 말이 흘러나왔어. 엄마 치매 증상이 심해서 아무래도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둘을 돌볼 자신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들의 말을 들은 한씨는 오히려 안심하여 가슴을 쓸었어. 정우는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거예요. 정우를 놓아버릴 수 없으니 엄마를 놓는 수밖에 없어요.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아들이 슬피 울었지만 한씨는 도리어 미소 지었어. 네가 날 놓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가는 거지 않냐. 울지 말아라. 아들은 더 서럽게 울었어. 정우는 누가 돌보니? 시한폭탄 같은 자신이 아픈 손자를 돌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알았어. 손자는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했어. 또 돈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 둘을 돌보는 것보다는 수월할 것이었어. 걱정 마라. 그렇게 울 것 없어. 잘 생각했다. 진작 그럴 것을 그랬어. 얼마 안 있어 한씨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 사실 치매만이 문제는 아니었어. 한평생 고생한 나이 든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었다오. 침대에 눕자 오히려 몸뚱이는 한결 편해졌다오. 입원하는 그날, 침대에 누운 한씨 옆에 아들이 앉았어. 엄마, 생활이 좀 나아지면, 정우가 좀 괜찮아지면 엄마 데리러 올게요. 아들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 죄책감에 한씨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한씨는 그런 아들의 손을 토닥거렸어. 아직도 네가 이 애미를 버린다고 생각하니? 그런 생각 마라. 나라도 너처럼 했을 거다. 당연하지. 내 새끼는 내가 끝까지 챙겨야지. 나는 다만 모든 걸 너에게 떠넘기고 애미만 편한 곳에 누워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어. 엄마 걱정일랑 말아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나쁜 생각은 말아라.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살다 보면, 좀만 버티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정우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 너에게 찾아온 나쁜 일들만큼 공평하게 좋은 일도 생길 거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네 아빠 죽고 나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너 때문에 살았다. 그리고 내내 행복했어. 괴로움은 금방 잊혀졌고 너 키우느라 삶이 살만했다. 넌 아직 젊지 않냐? 앞길이 창창한 우리 아들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아들은 한씨의 말을 들으며 눈물로 온통 젖은 얼굴을 문질렀지만 결국엔 어머니를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가도 반짝 물기가 비쳤어.